주역 64개 노트 정리, 주역의 효번, 추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그 8궤, 소성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은 다산 주역 사전에 나온 효변과 추이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조금 쉬운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하다가 조금 만 부분인데 호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3번입니다. 여기가 화죠. 상계가 화, 그 다음에 수입니다. 그러면 화수 미제가 됩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3번, 4번, 5번을 상계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하계,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을 그 하계로 하는 경우는 중간을 끌어오는 거죠. 상호 작계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있는 3번, 4번, 5번을 끌고 오면은 여기에 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번, 3번, 4번을 끌어오면은 화가 됩니다. 수화 미제가 되는 거죠. 상호 작계 중간에 1번과 6번을 제외하고 3번, 4번, 5번을 상계로 하고 2번, 3번, 4번을 하결해서 수화 미제가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호체는 그 해석의 다양성, 해석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입니다. 다산은 이것을 실용적 목적, 백성들에게 실용적 목적으로 하고 백성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을 보면은 B번은 위에는 택입니다. 그 다음 밑에는 풍입니다. 택풍대가인데 크게 보면은 대감입니다. 대감은 이렇게 물의 이미지죠. 험난함. 그러니까 위에 양 개가 있고 이거를 짝대기 하나로 보고 위에 이제 음이 두 개 둘러싸서 대감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산입니다. 그 다음에 하계는 뢰, 산대이가 됩니다. 근데 크게 보면은 밑에 중간에 있는 거 음으로 보고 위에를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대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겸효입니다. 겸효. 그 다음 C를 보면은 이제 위에는 산입니다. 풍이죠. 풍. 그 다음에 밑에는 하계는 지입니다. 풍지간인데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이렇게 간의 이미지가 도출이 됩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게 위에는 상계는 냅니다. 그 다음에 하계는 천입니다. 내천대장인데 크게 보면은 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가미는 뭐 위에는 그 상계는 이렇게 양, 음해가 감위 위상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리위는 그 요렇게 해가지고 뭐 양, 양 초요가 양, 양 이래 위치가 리위 이건 뭐 해당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도합과 반합은 도합은 뒤집는 거죠. 뇌택김에 여기 보면은 이게 뇌 이게 택입니다. 뇌택김에 시집가는 게인데 이것을 도전하여서 이게 뇌인데 위에를 간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뭐 소남이 뭐 태녀와 결혼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건 풍산점하고 몇 개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이제 효변과 추이입니다. 잠시 설명드리면은 그 하나의 본괴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효변을 해서 지괴가 되는데 이 본괴는 모괴로부터 도출이 되고 모괴 1과 모괴 2로부터 이렇게 추이하여 도출이 되고 이 변해버린 지괴도 지괴의 모괴 1, 모괴 2로부터 이렇게 추이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처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한 1년 정도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포기하고 넘어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책을 찾아보다가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은 방인 교수님 주역사전 페이지 38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추일람표도 페이지 14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다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본계라 칩시다. 여기가 지, 상계가 진이고 하계가 겸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효 2번이 음에서 양으로 변했습니다. 그 이제 본계는 지산겸입니다. 본계죠. 그 변하게 되니까 상계는 여전히 진데 그 하계는 두 번째가 음에서 양으로 변하니까 지풍이 됩니다. 지풍승이 그 본계에서 지계로 변한 거죠. 이렇게 이제 효변을 한 거죠. 이 효가. 근데 이 지삼겸은 이제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게 지산겸이죠. 그럼 이거는 모계 1과 모계 2에서 왔는데 그 모계가 여기 보면은 지례복입니다. 지례복 1번이 3번으로 올라간 거죠. 추이한 거죠. 이동. 그 다음에 모계 2 여기 모계 2 산에서 산지박, 상계는 산이고 하계는 진데 산지박 6번에 있는 양이 이렇게 3번으로 내려간 거죠. 이렇게. 본계는 이 본계는 이렇게 모계 지례복에서 지례복 1이 3으로 갔고 모계 산지박 6이 3으로 내려온 거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본계 지삼겸이 효변화해서 지계 지풍승이 되는데 이 지풍승은 여기 보시면은 지풍승이죠. 근데 이거는 그 모계인 이제 짝대기 그 지택임 상계가 지고 택입니다. 여기에 있는 1번이 3번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죠. 또한 다르게 그 다른 모계 2 여기에 뇌 상계가 뇌고 산 뇌산소가에서 네 번째 있는 양이 3번으로 2번으로 내려간 거죠. 4가 2로 내려간 거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괴 역시 아까 이제 근본이 있는 거죠. 모계 1, 모계 2. 그러니까 모계 1, 모계 2라고 표현하는데 하나의 얘가 두 개의 모계 2로 모계 1과 모계 2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거를 뭐 아버지와 엄마로부터 나왔다 뭐 이렇게 약간 치환해서 해도 됩니다. 방인 교수님 설명은 이렇게 도표화 시켜 놓은 거죠. 주역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계가 뭔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왕한 김에 지산겸에 대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지산겸의 근본이 된 그 일양에게 추이 예시를 보면은 이렇게 지례복과 산지박이 모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다고 보니까 이 제일 밑에 있는 양이 2번으로 올라가는 경우의 수와 3번으로 올라가는 경우의 수, 4번으로 올라가는 경우의 수, 5번으로 올라가는 경우의 수를 각각 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례복 1이 밑에 있던 1이 2로 가는 경우, 1이 3으로 가는 경우, 1이 4로 가는 경우, 1이 5로 가는 경우 이렇게 각각 궤를 만들면은 지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지산겸이 되고 화지진이 되고 수지비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계 2, 6에서 모계에 있는 여섯 번째 제일 위에 있는 양이 다섯 번째 칸으로 내려오거나 여섯 번째 있는 게 네 번째 칸으로 내려가거나 여섯 번째 있던 게 세 번째 칸으로 내려오는 거나 여섯 번째 있던 게 두 개의 칸으로 내려오는 거나 이렇게 그 이제 추이를 예시를 드는 거죠.
이게 이제 일량의 이제 경우의 수를 이렇게 다 이제 하나씩 만들어 올라가면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위에서 오는 것도 이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양의 궤 예시에서 이제 여기 지택임에서 아까 그 행거를 그대로 보면은 지택임 목에 1이 있고 내산소가 목에 2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게 세 번째 칸으로 올라가는 경우와 1이 네 번째 칸으로 올라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양이 또 여기 있으니까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세 번째 칸으로 올라가는 경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있던 양이 네 번째 칸으로 올라가는 걸 상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목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여기에서 네 번째 칸은 이렇게 그대로 있으니까 3이 이제 1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4가 1로 가는 경우, 3이 2로 가는 경우, 4가 2로 가는 경우, 이렇게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추론하다 보면은 화살을 긋다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추이로 계속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출발의 근거가 된 목에는 또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저번에 제일 첫 번째 시간에서 한 그 12벽계 추이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이게 이제 중지군에서 음이 하나가 출발했으면은 지뢰복이 되고, 음이 한 칸 더 쌓이면은 지산겸이 되고, 지택임이 되고, 음이 3개 쌓이면은 지천태가 되고, 음이 4개째 쌓이면은 뇌천대장이 되고, 음이 계속 양이 쌓인 걸로 설명을 양으로 바꾸십시오. 양이 5개 쌓인 경우를 이제 택천쾌로 보는 거죠. 이렇게 양이 하나 있다가 2개 되고, 양이 3개 되고, 양이 4개 되고, 양이 5개 되고, 양이 다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추이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양이 다 쌓여 있다가 다시 음이 하나 쌓이고, 음이 2개 쌓이고, 음이 3개 쌓이고, 음이 4개 쌓이고, 음이 5개 쌓이고, 음이 이제 꽉 다 차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그 양이 또 하나씩 들어오는 거죠. 요렇게 또 추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양이 이렇게 쌓여가는 과정, 음이 이렇게 쌓여 과정, 이게 이제 그 12월 12개 달 추나추동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그 64개 분류가 12몇 개가 있고, 제윤지계, 내산소가와 풍택중변의 윤달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14몇 개가 있고 난 다음에 그 14몇 개를 제외한 나머지 50개를 50연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4몇 개로부터 50연계가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지시대상은 천지와 사시, 추나추동 4계절 12개 달, 그 다음에 뭐 1월, 이건 이제 윤달이니까 1월이죠. 그 다음에 만물을 표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12몇 개는 복, 임, 태, 대장, 쾌 해가지고 아까 양의 전진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음의 전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추이를 이제 이렇게 이제 다산 선생님께서 경우의 수를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떤 개는 어디서 왔다, 어떤 개는 어디서 왔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그 원래 수택절 초여가, 그래서 이게 수택 절인데 효변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수는 그대로 있고 이제 막혔던 양이 이제 이렇게 탁 트여지는 거예요. 그럼 수가 2개니까 중수습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이제 그 풍지관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지결하면서 각 궤를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추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걸 처음에 알았을 때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계속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또 이해가 옵니다. 다음은 또 조금 다른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최초의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양과 음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 양을 제일 밑으로 해가지고 다시 양을 제일 밑으로 해서 그 위에 양과 음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이 두 칸이 쌓인 거죠. 여기에서 다시 두 개를 나눠 가지고 두 칸 쌓인 데서 양과 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여기 똑같습니다. 두 칸이 쌓인 데서 또다시 양과 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음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두 칸인 데서 두 칸을 기초로 음과 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두 칸을 기초로 다시 양과 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계속 공부하는 여기가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초에 여기서 음양으로 분화되고 다시 여기서 이제 계속 1, 2, 4, 8, 64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그래 뭐 1도에서 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최초에 이게 뭔가에 대해서 나온 게 뭔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태극 무극이라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리냐 기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유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는지 무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는지 이제 견해 대립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뭐 이렇게 형체가 없는 데서 이제 검은 게 이랬다 쳤을 때 이게 절대자인지 복희신지 하늘인지 빅뱅 이론인지 상제인지 뭐 외계인인지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논박을 하면서 학설 대립을 일으키는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추위는 이렇게 이제 모계를 중심으로 본계가 있는데 지계가 됐을 때 출발이 되는 그것을 12벽계에서 추위를 했고, 그 12벽계는 다시 추나추동 사시사설 12달을 표현하는 거고, 이게 최초의 근원이 된 것은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 대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효변과 이제 해석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계속 이때까지 한 것은 이렇게 중지곤이 있으면 하나가 변했을 때 이제 지례복 하나가 변한 것을 상정을 했는데, 논리적으로는 이게 두 개도 변할 수 있고 세 개도 변할 수 있고 네 개도 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효변만 주역사전에서 다산 선생님은 일효변만 인정을 합니다. 임재규 교수님 책 42페이지를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역은 오직 하나의 효가 변할 뿐이다. 주공이 효사를 지을 때 단지 일효변에 근거하여 상을 보고 점을 세웠고, 한 번의 점서에서 여러 효가 어지럽게 변동하면은 그 개덕과 물상은 이리저리 복잡하게 얽혀서 비록 주공과 공자가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것을 판단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일효변만 인정합니다. 근데 춘추점 서역에서는 세 개의 효가 변한 걸 뭐 점을 치는 경우도 있고, 이순신 장군님이 그 주역점을 풀이한 책을 보면은 세 개의 효가 변한 경우도 있고 네 개가 변고 여러 효가 변한 거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그 김상섭 교수님의 춘추점 서역에 춘추점 그 점을 본 22개 사례 중에 효변이 3개, 2개 뭐 많이 변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것인데, 그 부분을 읽어 보시는 게 참고가 될 것입니다.
조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제 짧게 하려다 보니까 조금 서툰 점이 있었는데 찬찬히 다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면은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은 익숙해질 거고 앞으로 궤를 설명할 때도 이 방식을 해서 같이 병행을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어색하더라도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주역 그 궤인 1번부터 하면 좋죠. 근데 저는 1번하고 2번은 너무 어려워서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았고, 제가 제일 처음 주역 공부한 게 49번 택화역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49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 50, 51 이렇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